와, 오랜만이다. 진짜 어리다 보고. 야, 기모노를 입고 수요 시위를 반대를 하고 있네. 기모노를 입고 있어. 일본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야, 이게 망국이다, 망국. 진짜. 결국은 친일파 인증하냐, 인증. 그쵸? 충격인데? 참 기가 찬다 진짜.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알리고 문제 해결에 친일파가 굉장히 하고자 많아요. 하는 마음으로 그냥 대놓고 뭐 기모노 입고 평화합의는 대학을 넘어 대중들과 대놓고 그냥 함께 기모노 입고 일본군 자기 성노예제 친일이다 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예. 최근에는 8월 14일 기가 막히죠, 기리비를 아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끼들은 하게 맨날 그 되었고요. 저자리인가 봐. 다음 순서는 중앙상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친일 매국노 집단이 지금 한국에서 열리는 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모노 입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친일 이나영입니다. 매국노 단체가 수요 시위를 방해하고 있어요. 네. 여기 식민지 초등학생들이 와 불법 있는데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이거 봐봐요. 반인도적 이게 범죄 행위를 무슨 왜곡하고 말이냐. 지우는 일본 뭐 정부는 물론 한 이에 달에 맞장구치며 뭐 위안부 역사 정의와 피해자 민족 자존을 여성들이 무너뜨리고 얼마 피해자 받았다. 인권을 그런 식으로 거래 대상으로 삼는 마치 윤석열 정부에 그 끝까지 맞서 싸울 소맥의 것을 다짐합니다. 비용이 일본군 값이라고 성노예제 하죠.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하다를 봐서 이루어진 저렇게 얘기하고 그날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힘내서 기본적으로요. 연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수요 시위 반대하는 사람들 수준이 저렇습니다. 지금 여기 초등학생들 와 있는데 뭐 매춘군에 뭐네 하면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근데 더 중요한 거 뭐냐면 한국 경찰들이 이거를 내비둬. 이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예요, 아동 학대. 아동 학대를 공공 장소에서 저렇게 버리고 있는데 이 종로 경찰관들은 그냥 내비둡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후진국의 수준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는요 저는 사도광산에서 첩자들, 중요하게 볼 내용은 간첩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분을 내가 간첩이라고 말한 건 일본의 아니지만 입장을 중요하게 봐서 기모노를 입는 건 제가 자유죠. 발표를 근데 기모노를 일본은 입고 정치적 이 행동을 한다? 사도광산에 대해서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강제 그렇잖아요. 동원이라는 말을 삭제하거나 기모노를 부정했습니다. 입고 한국 그래서 국민들이 저희들은 주도하는 집회를 매우 항의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상태고요. 저는 방해를 사도광산에 하면서 대해서 정치적 일본의 발언을 한다? 그게 바로 뭐죠? 모습에서 간첩입니다. 간첩. 단어에 조금 집중을 해서 물론 저분이 간첩이라는 건 주목해서 아니에요. 설명을 근데 해나오겠습니다. 보기에 우선 강제라는 어떤 사전적 생각이 의미를 드실까라고 제가 서술해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강은 이거 보고. 강할 강자를 쓰고요. 기가 막히고, 죄는 절제할 기가 죄로 막히고. 상대방을 강하게 당장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규제한다는 뜻입니다. 수요 시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매주 왔어야 되는데 시간이 바빠가지고 못 왔고 현장이 참 난리도 아닙니다. 자, 수요 시위 여기 현장은 만약에 옛날에 그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하지 못했다면 수요 시위 현장이 바로 독립운동 할 수 있는 현장인 것 같아요. 완전 한일전입니다. 한일전. 경제안에 열심히 대응하면서 얼핏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요. 사도 광산이나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이 이루어졌던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등재 과정에서 강제성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등재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동원으로 착취한 이들을 단순히 노동자라고만 칭해서 피해 대상이 굉장히 모호해졌다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방관 아래 책임도 반성도 없이 이제 공허한 유산만 남은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2015년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성 아래 가혹한 노역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과거사를 다루는 태도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한 소식들이었지만 정의를 믿고 나아가며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우리 마음으로 이겨내보면 좋겠는데요.
그 마음을 위해 또 평화를 위해서 달려가려는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수요 시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외치면 끝 구절을 3번 반복해서 외쳐주세요.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중단하고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대학생들이 할머니의 용기를 이어가자. 한국 정부는 한국군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라. 전쟁은 이제 그만. 이 땅의 평화를 우리가 지켜내자. 네, 그러면 저희가 외친 구호처럼 힘차게 수요 시위의 시작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주간단체인 평화나비에서 오프닝 퍼포먼스로 바위처럼 준비해 주셨는데요. 큰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기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춤추구리 될 가위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건 우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춤추구리 될 바위처럼 살아가. 바위처럼 살아가. 오늘 아침에도 2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왔고요. 오늘 끝나면 다시 또 기자회견을 하러 외교부 앞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오늘 주간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165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위한 정기 수요시 주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인권적, 반역사적, 매국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30여 년간의 법적 투쟁을 통해 어렵게 쟁취한 권리를 제3자 변제안으로 팔아먹더니 이제는 식민지 불법 행위의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려는 일본 정부의 동조에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까지 합의해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으로부터 나오는 보도를 종합해보면 국제법상 불법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지우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데 한국 정부가 합의해 주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이후 역사 왜곡의 뒤통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피해자의 고통과 인권 침해의 역사를 내팽개치고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 다시금 역사를 지우는데 한국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같은 매국적 상황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이면 합의를 상기시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기자회견에서 기습적으로 공개된 사항 이외에도 관련 시민단체 설득, 제3국 소녀상 철거 협조, 성노예자 용어 사용 자제 등 비공개 협의 내용이 추후에 드러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협조하다니요. 2016년 5월 당시 정대협을 비롯한 국내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등 9개국 15개 민간단체가 국제연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등재, 유산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2744개에 이르는 방대한 목록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관련 기록물을 망라한 세계 기록 유산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등재 신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와 극우들의 조직적 방해와 맞불 등재로 지금까지 등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막기 위해 다른 국가의 등재 신청에 대한 거부권을 허용하도록 유네스코 규정 변경을 압박하며 유네스코 지원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이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를 중단한 상태에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납입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의도는 우리 기록물의 등재를 막기 위해 맞불 등재를 주도한 나데시코 액션, 위안부 진실 국민운동, 일본 재생연구회 등의 면면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들은 일제 난징 대학살, 한반도 불법 강점과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를 부정하며 대한민국과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일본의 대표적 극우단체입니다. 이들과 연결된 한국의 역사 부정 세력은 매주 수요시를 방해하고 소녀상 철거를 외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여러분의 왼쪽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죠. 네, 제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 세워진 소녀상 철거와 설치 방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어떠한 공식적 대응과 외교적 노력을 했다는 소식도 들은 바 없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배보상과 2015 한일합의 수정을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승소 판결도 외면하고 자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와 어떤 협의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일본의 소원 수리에만 골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입니까? 정의기억연대는 이게 한번 나라를 잃고 식민지가 한 36년 정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매국노 세력을 정리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공공장소에서 기모노를 입은 거, 물론 이제 기모노 입은 거 자체를 뭐라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한복 입은 사람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적 발언을 할 때 입은 기모노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여기 와 있는데 초등학생들 앞에서 뭐 매춘부가 어쩌네 저쩌네 막 떠들고 있고요. 뭐 한 달에 얼마네 뭐 이등병은 얼마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한 종로 경찰관들이 방치한다는 거야. 초등학생들이 쫙 와 있는데 그 앞에서 저렇게 패륜 발언을 하고 그냥 뭐 성매매가 어떠네 매춘부가 어떠네 떠들고 있는 거를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바로 그 향기가 멀리 퍼져 현행법으로 체포했을 거예요. 긴급 체포. 대한민국의 경찰의 수준이 바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인권 의식이 자체가 없어. 아동 인권 자체가 대갈통성이 없다는 거지. 종로 경찰서의 수준이 바로 이런 수준이에요. 8월 14일 저 봐라 그냥 기모노 입고 뭘 쳐 먹으면서 그냥 계속 이 별로 크지도 않은 이 수요 시위를 그냥 못 죽어서 안달인데 저것들은 한국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지. 저 그냥 기모노 입고 난리 치는 거 봐. 제가 괜히 제가 그 친일 청산 뭐 친일 청산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 외국인들이 막 중국 옷 입고 와서 한국 막 매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친중이네, 친미네, 뭐 친일이네 이렇게 말들 많이 하는데 뭐 특정 나라를 좋아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 기모노를 입고 대한민국을 깔보고 지금 엄청 욕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 미국에서 만약에 소련 군복을 입고 막 미국 시민들의 이 시위나 집회 활동에 대해서 막 저렇게 욕설을 하면은 아마 미국 경찰들은 바로 체포했을 겁니다.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반국가 단체에 대한 너무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적행위잖아. 이적행위 저거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로 경찰서 경찰관들은 진짜 애국심도 없나 봐. 국적도 없나 봐. 이게 바로 기모노를 입고 저렇게 한국인들이 아주 그것도 작은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렇게 매도하고 있는 거야. 뭐 매춘분에 뭐네 하면서 여러분 초등학생들의 어떤 인권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 없어요. 종로 경찰서 서장은 그냥 바로 사형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거야. 진짜. 뜨거운 날인 만큼 그늘 아래서 자, 이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독립국가인 것 같지만 저런 세력들이 이 한국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적 행위, 반국가 행위, 저런 행위를 하는 거를 내비두는 거는 종로 경찰서 서장의 역사관이라든가 종로 경찰서 경찰관들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로 경찰관들한테는 물도 팔지 마시고 식당에서 음식도 팔지 마시고요. 다 굶어 죽도록 그냥 점심 꼴 쫄쫄 붓도록 내비둬야 돼. 저놈들은 식당에서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종로 경찰서는 썩어 먹었고 친일 집단이고 완전히 적폐 집단입니다. 진짜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 모임이라는 주체로 하여 기획한 청소년 평화 프로젝트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 탐방을 통해 저희들은 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바로 알기라는 강의를 들었고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과 서대문 형무소를 저희 학생들 전부 다 같이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 후 오늘 이 수요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정의기억연대 Right away, sailing on the world today. Sing a song,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라. 전쟁은 이제 그만. 이 땅의 평화를 우리가 지켜내자. 네, 다음으로는 이 자리에 와주신 고마우신 참가자께서 와주셨습니다. 한사회 장애인 상담센터에서 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짙은 수녀회에서 와주셨습니다. 경기 평안합의에서 와주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험에서 와주셨고, 함께 경남 청소년 평화 프로젝트 일본군 위안부 역사 탐방팀에서 와주셨습니다. 성미산학교 중등에서 와주셨습니다. 남원고등학교에서 와주셨습니다. 인보성체 수도회에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평안합의에서 와주셨습니다. 용안성당 어린이들 와주셨습니다. 진보대학생 넷에서 와주셨습니다. 동국대 역사동아리 사다리에서 와주셨습니다. 성남 여성의 전화에서 와주셨습니다. 해남고 인권동아리 가치의 가치에서 와주셨습니다. 김복동의 희망에서 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의 하나에서 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성명서 낭독인데요. 평안합의 네트워크 중앙집행부로 활동하고 계신 장지원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65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유시 성명서.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증언하신 날로부터 어느덧 12,000번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할머니께서 이 세상에 남기고 가신 용기와 희망은 다른 할머니분들과 우리가 함께 일본 정부에 맞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요시를 이어가는 불씨가 되어왔다. 다가오는 8월 14일 우리는 또 한 번 김학순 할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일침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과연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할머니들께서 30년이 넘도록 반전과 평화를 외쳐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끊이지를 않고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부끄러움이 없으며 과거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한 평화 헌법을 고쳐 다시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되려 하고 있다. 바로 며칠 전인 27일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1,500여 명이 강제 동원되었던 사도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찬성표를 던졌고 강제성 표현의 명시에 대한 약속조차 받아내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공격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우길기를 다는 자위대와 협력하겠다고 한다. 이 땅을 침략했던 일본의 군대와 손을 잡고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그것이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말하며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만들어온 인권과 평화의 흐름을 훼손하고 있다.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전쟁이 벌어진 곳에서 필연적으로 전시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음을 알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는 한국군 위안부, 유엔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등의 이름으로 반복되어 왔고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전시 성폭력 범죄로 재현되었으며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여성들은 성폭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모인 우리는 전쟁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의 존엄성과 소중한 삶들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한 기억의 투쟁 안에 베트남 전쟁이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은 80여 개가 넘는 마을에서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빈호와 마을에는 하늘에 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비문이 증오비에 새겨져 있다. 통리마을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인 응우옌 티 탄님이 제기하신 소송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 역시 1심에서 마을 주민들을 학살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로서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대한민국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군이 과거 저지른 전쟁 범죄를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증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항소를 제기하고 하미마을 학살에 관한 진상조사를 거부했으며 전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는 변명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 반전과 평화이다. 전쟁이 있는 한 전쟁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전쟁 범죄의 가해를 책임지는 국가와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올바르게 기억하는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할머님들을 따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전쟁을 기억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중단하고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하나, 대학생이 할머니들의 용기를 이어가자. 하나, 한국 정부는 한국군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라. 하나, 전쟁은 이제 그만. 이 땅의 평화를 우리가 지켜내자. 2024년 7월 31일 제165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 참가자 및 평화나비 네트워크 일동. 지금 이 집회 옆에서는 기모노를 입고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집회를 방해하는 그런 잡것들이 많습니다. 진짜. 하지만 저희 이 마이크는 저 소리를 빼죠.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